반갑습니다. 고만수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당신은 속고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많은데요. 뭐, 속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오늘도 채팅방에서 이야기했지만, 예, 뭐, 주변에 전부 다 하이에나들이라서, 자, 오늘은, 공유지분 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투자는 모르면 하지 말고 공부 안 하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토지든 상가든 뭐 아파트든 똑같습니다. 남 탓할 필요 없고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남한테 속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일단 오늘은 광고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채팅방을 항상 지금 매월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이 세 번째 이제 고만수 교수의 부동산 스터디라고 있습니다. 이제 밴드 들어오는 경로인데요. 이제 밴드 들어오시면 여기 지금 여기 공지에 있습니다. 공지에 보면 매달 제가 카톡방을 운영합니다. 스터디방입니다. 스터디방. 뭐 어떤 분들이 오냐면요. 뭐 공부를 조금 부동산 공부를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 초보자분들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제가 매주 이제 매매 전세 시황 올리죠. 관련해서 이제 본인들 가지고 있는 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지역적으로 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서로 의견 교환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부동산이 투자 물건으로 진짜 적합한지 한번 알아보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 일어납니다. 뭐 숙제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부할 수 있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장은 투자가 아닌데 뭐 부동산 공부를 좀 해두면 언젠가는 뭐 써먹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제가 아무래도 좀 알고 있는 부분들 아파트라든지 뭐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토지 뭐 상가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세금은 잘 몰라요. 세금 때문에 질문하면 제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관련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에 계시면 대출 상담사가 계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해주시고 또 분양권 관련해서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또 잘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분들 도움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막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저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리고 1개월 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뭐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뭐 다음 달에 안 하시면 되고요. 저 역시도 1개월 단위로 하는 이유가 뭐 저도 뭐 하다가 뭐 유럽 여행 몇 달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도 뭐 한 1년치 막 받으라 그러는데 제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현재 한 300분 조금 더 계십니다. 12월 달 방에는 300분 조금 더 계시는데 뭐 그렇게 계시고 있어서 매달 말일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고 또 이제 나가시는 분들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시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한 20-30%는 항상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 광고 제가 좀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밴드 들어오시 어차피 블로그에서도 접수가 가능한데요. 제가 밴드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편하십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공유지분 등기 이 타이틀이 토지 투자 모르면 하지 마. 제 타이틀이죠. 뭐 웬만하면 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제 저는 지금 집필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책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지금 팟빵에 팟캐스트도 지금 김종우 대표하고 호랭이 TV 김종우 대표하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모레 녹음하고 아마 내년 초에 아마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올라갈 겁니다. 팟캐스트에 많은 관심을 이 초보자분들이 좀 하시면 좋아요. 들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거 들으신다. 이번에 또 뭐 PD 수첩 이야기도 지금 나왔던데요. 이번에 3편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비싼 수업료 주고, 분양형 호텔, 들어가서, 또는 미분양 아파트, 악성 미분양 아파트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PD수첩에 나오던데요. 그렇게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너무 기가 얇아서, 자신의 어떤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에게만 모든 걸 의지해서 물건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는 거 옛날에는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형법상의 죄는 아니지만 자기 재산을 날려먹는 죄, 가족들한테 미안한 죄, 본인 자신한테 미안한 죄가 됩니다. 자, 각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특히나 토지가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를 판매할 때 유도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특히나 앞에 평창에 그 올림픽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수 엑스포 때도 마찬가지였고 묘도 그쪽으로 해서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남부 경협해서 파주 연천 쪽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습니다.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책에도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게 강의 때 토지 강의 때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 필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많죠. 이게 다 공유 지분이거든요. 공유 지분인데 이게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인데 이 공유 지분이 마치 굉장히 좋다는 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에 들어가셔 공유 지분 등기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이런저런 이렇게 설명들이 나옵니다. 예, 설명들을 보시면 가장 이제 내용들이 뭐냐면 정확한 이제 잘못된 점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팩트가 이래요. 전부 다 뭐냐면 여기 있는 사실이 뭐냐면 전부 다 이래요. 어찌됐든 공유 지분은 자신의 의지로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으로 유튜브 동영상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재산을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큼 마음대로 팔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팔 수가 있을까요? 팔 수가 있죠. 법적으로는 팔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살 놈이 없다라는 거지. 지분 투자 방법은 따로 있어요. 지분 투자 따로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거는 이제 고수들이 하는 방법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기 부분은 이제 우리 토지 등기를 할 때 이렇습니다. 토지든 건축물이든 공유 지분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개인 등기는 빠졌는데요. 개인 등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자기 혼자 이제 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공인중개사분들 이제 시험 보시면 민법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법과 공법 중에서 아무리 공법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 관계는 사법에서 규율을 하기 때문에요. 사법을 굉장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게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공동 소유 등기, 그다음에 구분 등기, 공유 지분 등기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 소유 등기는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종중재산, 가문의 선산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 종중원들의 모두의 재산이잖아요.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네가 많이 갖고 내가 많이 갖고 이거
또 뭐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뭐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의 소유로 등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민법상으로는 합유라고 합니다. 합유인데 합유라는 뜻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개인적으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팔 때는 처분을 할 때는 그 공동의 소유자가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선상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거는 공동 소유 등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것은 뭐 문제가 크게 없죠. 왜냐하면 종중재산이니까 뭐 그 종중회의에 거쳐서 모든 이제 처분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또 뭐 사기 맞고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 세 번째 이제 공유 지분 등기인데요. 마치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소유를 한다,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의 권리, 이 물건은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 뜻은 또 그 소유라는 소유권의 어떤 속성은 뭐가 있냐면요. 일단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월세를 받는지 뭐 전세를 주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수익이 발생하는 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팔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소유권의 권리입니다. 권한입니다. 특성이고요. 그런데 공유의 지분은 뭐냐면 서로 간에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공동소유 등기랑 헷갈리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공동소유 등기는 합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얘는 공동소유 등기는 전원이 동의해야 처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동소유 등기는 나 혼자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종중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그런데 공유지분 등기로 오게 되면은 요즘 이제 땅 살 때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이제 기업부동산에서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과 달리 개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네가 언제든지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시면 구글에 들어가도 다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안 좋은 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점만. 그래서 사람들이 속죠. 내가 내 재산 마음대로 팔 수 있네. 내 지분만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공유지분 등기는 이래요. 민법 263조에 있는데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는데, 또,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율, 뭐 100분의 10, 1000분의 10, 뭐 2000분의 30, 뭐 이런 그 비율대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무조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이렇든 저렇든. 내 마음대로 건축도 할 수 있고, 뭐 조건이 된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세든지 월세든지 줄 수 있고, 땅도 그렇게 하잖아요.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도 마음대로 팔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핵심입니다. 지분의 비율대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자, 처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비율대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 사용 수익도 지분 비율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필지가 뭡니까? 자, 필지는 이런 거예요. 지번을 달리하면서 다른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토지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필지라 그러죠. 그런데 이 한 필지가 나 혼자 구만수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제가 여기가 집을 짓든지 뭐 전세를 주든지 팔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구만수 외에 뭐 60명, 70명, 80명 저번에 PD수첩 보니까 한 필지에 1200명인가 1600명인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즉 많이 이렇게 한 필지에 있으면 서로 모여서 자기 위치를 정해놓지 않고 보통 지분 비율로 등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도대체 내 땅의 위치 1000분의 10 또는 뭐 만분의 100
뭐 500,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 한 필지에 어디에 도대체 나의 땅의 위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또는 뭐 다른 창고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찾아야 돼요. 뭐 1000명 있으면 1000명,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찾아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 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으면은 또 다시 뭡니까? 상속이 돼갖고 여러 수십 명으로 갑자기 막 쪼개집니다. 그 비율이. 골 때리는 거죠. 그럼 이제 수익을 봅시다. 수익. 내가 거기다가 뭐 누구한테 뭐 버섯을 키우는 사람이다. 또는 또는 어때 거기에 지렁이를 키우겠다. 뭐 해가지고 뭐 또는 누가 뭐 농사를 짓겠다 하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온전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월세든 전세든 줄 수가 없어요. 뭐 토지가 됐든 건물이가 됐든. 그럼 결국은 뭡니까? 또 이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이루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없는 땅을 그럼 팔 수는 있느냐? 예, 팔 수는 있어요. 자기 지분별로 팔 수는 있는데 어느 놈이 사냐고. 사용도 안 되고 수익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매,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매매 행위도 자연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들 물려 있잖아요. 이 보세요. 이 사람들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토지 하나에 엄청나게 물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이게 유튜브도 그렇고요. 경매, 회사, 법인들이 이렇게 많아야 합니다. 법인들은 팔고 도망가야 되니까 따질 사람이 없잖아요. 팔고 도망가 버리면 법인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변에 나쁜 놈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 착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지분 등기로 해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 뭐 이딴 식으로 하는 것은 100% 99.99% 사기다고 보시면 뭐 틀림없다.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까먹어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지분 투자는 전혀 없는 거냐? 있어요. 지분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경매로 해서 지분 투자 하시는 고수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케이스냐면 굉장히 조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분 경매로 나왔는데 그걸 내가 지분 경매를 받았을 때에 나머지 지분자들이 나의 지분을 사갈 정도의 경제력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형제들 간에 서로 간에 지분 행위로 상속받은 거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을 때에 뭐 형제들이 다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형제 하나가 뭐 좀 이렇게 뭐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생활이 어려워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그런 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뭐 땅이나 또 집일 경우에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형제들이 이 지분을 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사실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어서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도 그 사람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 가격에 뺏기는데 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행사를 제대로 권리 행사를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도대체 앞뒤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다들 전문가는 아니까 공유자들 형제들도 어떤
토지 경매라든지 토지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로 해서 상당히 이렇게 또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단언컨대 뭐 그 정도 실력 되면은 이 강의 지금 보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하러 봅니까?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고수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방송 자체가 초보자들 위주인 거고 또 이제 기획부동산에 이렇게 속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투자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장담하건대 공부 없이 남의 말 듣고 그냥 휘가 쫑긋해서 하시는 분들. 저는 이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전번 연락도 많이 오시고 질문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뭐 탈북자분들이 속아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는 기획부동산 사장이 회장이 김정은이보다도 못한 새끼 아니에요, 그 새끼가. 그렇지 않아요.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더 나쁜 놈 놈이 진짜 미안하더라고. 내가 미안하던데 참. 근데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 건 아무리 잡아도 그 나쁜 놈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도장 찍는 순간 당신의 재산은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요. 공부 찬찬히 하시면서 이제 뭐 토지 투자든 뭐 아파트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어찌됐든 부동산 관련해서는 꼭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들 재산에도 충분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